선생님, 소주는 괜찮은가요? 맥주는요? 73세 김모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술을 끊기는 어렵고 뭘 마시는 게 그나마 나은지 궁금하셨던 거죠. 많은 분들이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중 어떤 술이 가장 해롭고 또 어떤 술이 괜찮은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가볍다고 여기는 술이 오히려 몸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담실에서 실제로 만난 네 분의 사례를 통해 네 가지 술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한 그 술 한 잔이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62세 건강 컨설턴트 김영자입니다. 매주 상담실에 찾아오는 어르신들 중에는 술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이에 금주는 너무 힘들어요. 뭘 마시는 게 그래도 낫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술을 끊으라는 말보다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조절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네 분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소주와 맥주, 양주, 막걸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정한수 어르신은 평생 소주를 즐겨온 분이었습니다. 젊을 땐 하루 한 병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반 병만 마셔도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방세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의사는 음주 습관부터 조절하라고 말했습니다.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16도에서 25도 사이로 높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체내에 들어오는 알코올의 양이 꽤 많기 때문에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를 자주 마시는 분들 중에는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심장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물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약효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한수 어르신도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었는데 소주와 함께 복용한 날에는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소주 양을 확 줄였고 요즘은 한 주에 한두 번 소주 반잔 정도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소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고 나서 속이 더 편하고 잠도 잘 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소주는 퓨린 함량이 낮기 때문에 통풍의 위험은 맥주보다는 낮습니다. 또한 칼로리도 한두 잔 정도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수가 높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간 건강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약물 복용 중일 경우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 소주를 마시는 습관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이나 위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정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소주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친구 같았지만 요즘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선택한 거죠. 71세 김분자 어르신은 무더운 여름날이면 시원한 맥주 한 캔을 즐기셨습니다. 식사 후에 혼자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때문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손목을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탈수와 저혈압, 전해질 불균형이 겹쳐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맥주였습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고 마시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맥주는 생각보다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술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퓨린입니다. 맥주에는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 성분이 소주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맥주에 포함된 퓨린은 몸속에서 유산으로 바뀌는데 이 유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주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아서 칼로리도 높은 편입니다. 맥주 한 캔의 칼로리는 밥 한 공기와 거의 비슷하고
매일 마시면 체중이 서서히 늘게 됩니다. 김 어르신도 지난 여름에 맥주를 자주 마시며 3kg 이상 체중이 늘었고 혈당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맥주의 또 다른 문제는 인뇨 작용입니다. 맥주를 마시면 수분을 저장하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소변 배출이 늘어나고 체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로 인해 탈수가 발생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어지럼증과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김분자 어르신은 그날 밤 맥주 2캔을 마신 후 탈수 상태로 일어나다가 넘어졌고 그 이후로 맥주는 아주 가끔 한 잔만 마시거나 무알코올 맥주로 바꾸셨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퓨린 함량이 일반 맥주의 10분의 1 수준이라 통풍 걱정도 줄어들고 당분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아 마시기 쉽지만 그만큼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쉽게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마실 때는 반드시 물도 함께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김 어르신은 상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맥주가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무알코올 맥주와 따뜻한 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66세 정해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위스키를 즐겨 마셨습니다. 술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고 싼 술보다는 품질 좋은 양주를 조금씩 마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많이 마시지도 않고 위스키 한두 잔이면 충분하니까 괜찮아요. 이게 정 어르신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자정 무렵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제 복용 후 위스키를 마신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주는 위스키나 브랜디처럼 알코올 도수가 35도에서 45도에 이릅니다. 한두 잔만 마셔도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 양이 상당합니다. 도수가 높기 때문에 술의 양이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민감합니다. 정 어르신처럼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 중일 때 양주를 마시면 호흡 억제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주는 간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 취기가 오래가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양주는 퓨린이나 당분이 적고 칼로리 자체는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도수가 높기 때문에 간 건강에는 부담이 크고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해철 어르신은 그 일을 계기로 술 마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토요일 저녁에만 딱 한 잔을 즐깁니다. 무엇보다 약을 먹는 날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술로 기분을 푸는 시대는 지났어요. 몸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즐기는 게 진짜 지혜라고 느낍니다. 74세 이정숙 어르신은 막걸리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꼭 막걸리 한 병을 사오셨고 저녁마다 반 병 정도를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전이나 김치와 함께 마시는 그 맛이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은 새벽에 급히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져 가족이 응급차를 불렀던 겁니다. 진단 결과는 혈당 급상승과 관련된 급성 이상 반응이었습니다.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6도에서 8도 정도로 높지 않지만 다른 술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막걸리 한 컵에는 쌀 성분과 감미료가 들어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한 술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은 평소에는 공복에 막걸리를 마시는 일이 잦았고 안주로는 과일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곁들였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날도 식사 없이 막걸리만 마셨던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막걸리에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위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분과 알코올의 결합은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는 유통 과정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변동되기 쉽고 상온 보관 시 발효가 진행되어 도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은 이후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막걸리 대신 유산균 음료를 마시고 저녁에는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몇 달 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술은 입이 아니라 몸이 판단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조금 덜 즐기더라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값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술, 소주와 맥주, 양주, 막걸리는 각기 다른 특징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간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은 양으로 마신다면 퓨린 함량이 낮아 통풍 위험은 적습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고 마시기 쉬운 대신 퓨린과 당분이 많아 통풍과 당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뇨 작용이 강해 탈수와 낙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양주는 적은 양으로도 술의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칼로리는 낮지만 도수가 매우 높아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걸리는 전통 발효주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당분이 많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술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므로 무조건 좋은 술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술을 마시든 그 양과 빈도를 조절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본 뒤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술을 줄이거나 바꾸는 일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시도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보다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한두 잔 마시는 습관보다 일주일에 한 번 소량을 즐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몸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맥주처럼 인뇨 작용이 강한 술은 수분을 함께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라면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뒤 술을 마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등은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알코올 술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나 무알코올 막걸리를 활용하면 술의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건강 사이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일입니다. 단 한 잔의 술이 인생의 균형을 바꾸기도 하고 작은 조절이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술을 마시기로 정하고 무알코올 맥주로 바꾼 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걸리를 줄이고 따뜻한 차로 바꾼 어르신은 혈당이 안정되었고 전보다 훨씬 편하게 잠을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고 꾸준한 실천이 이어질 때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69세 정인섭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술이 친구였지만 지금은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술로 스트레스를 풀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잔, 오늘의 한 끼가 쌓여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술자리에 나갈 때 물 한 잔을 챙기거나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컨설턴트 김영자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